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축구일입니다. 오늘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갔는데 많은 언론들 보도하고는 달리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아주 다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7일 평양으로 가서 당일치기 회담을 했습니다. 전체는 3시간 30분인데 그 중에서 2시간은 회담을 했고 1시간 반은 오찬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서울로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북한하고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교적 언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말만 믿지를 말고 그 속에 담긴 속뜻을 이해를 해야만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점은 어디가 있냐면 오늘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여기가 방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고는 했는데 날짜 결정도 안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사실은 평양 간 가장 중요한 목적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청관 문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미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여기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나온 이야기고요. 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는 이건 앞으로 미래의 핵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핵에 대한 건데 이건 해체를 해봤자 그렇게 앞으로의 핵 비핵화에는 큰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우트 대변인이 폼페이오 장관하고의 면담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폼페이오가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6.12 정상회담에 포함된 4가지 사항 그러니까 그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든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재확인 그리고 이제 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유해 송환 이 4가지 합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걸 이제 보도자료로 이렇게 알렸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그 그림이 바로 미 국무부가 이렇게 기자단들한테 보낸 보도자료입니다. 이 나우트 대변인이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과 남아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서 만날 것이다. 그래서 실무협상팀을 바로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나우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에 대해서 옵션들을 구체화했다. 그러면서 pompe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pompe이오 장관하고 이 김 위원장의 면담 배석 자료는 미국 쪽인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 정책 특별 대표죠. 그리고 앤드류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김영철과 김여정 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가지고 뭘 논의했는가 살펴보죠.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였죠. 왜냐하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간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것만 결정됐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북핵 신고와 사찰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역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 북한을 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김정은은 풍계로 핵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북핵의 신고와 사찰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풍계 핵실험장이 그렇게 미국에 있어서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김정은은 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핵의 신고와 사찰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요즘 우리 한국 언론들은 풍계 해체 이것 가지고 사찰을 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북핵의 사찰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풍계 해체와 종전선언의 연계를 요구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북핵의 신고와 사찰에 대해서는 북한이 당장 응할 의사가 없고, 이것을 이제 대북 제재 완전 해제 카드로 맞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풍계리 해체하고 종전선언하고 맞바꾸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북핵 신고하고 북핵 신고하고 대북 제재 해제하고 이렇게 맞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런 김정은의 의도가 빗나갔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핵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사찰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됐을 때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신고와 동시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 북핵을 신고했는데 이 신고한 내용이 가짜거나 축소했거나 그랬을 때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걸 알고 완전히 끝났을 때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종전선언론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겠죠. 북한은 이 영변 핵시설 해체하고 종전선언을 빅딜하자는 입장이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강경화 장관을 통해서 이 동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카드를 던졌죠. 그렇게 미국을 압박했는데 미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가기 전에 사실상 전략회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도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총리하고 회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이미 미국과 일본 간에는 그런 의견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아베 총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프로그램, 그러니까 ICBM이 폐기죠. 생화학무기, 일본인 납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 성공을 위해서 완전히 조정되고 통일된 시각을 가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의견을 합치해서 하나된 의견으로 북한을 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폼페이오 장관하고 아베 총리하고 한 겁니다. 우리한테 와서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평양으로 하는 이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김정은을 만났을까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도쿄로 가는 길에 경유한 알래스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면 정전협정,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텐데, 이 종전선언이 아니고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기자들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폼페이오 장관이 일방적으로 평화협정 이야기를 꺼내면서 중국이 그 일방이 된다, 중국도 평화협정에 서명 당사자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종전선언을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발악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왕이 장관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가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8일날 왕이 장관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 압박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이제 평화협정에 중국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 딱 하나 있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그걸 해체하는데 이제 사찰을 허용하겠다, 전문가가 참관해서 사찰을 허용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결과물을 얻으려고
평양에 간 건 아닙니다. 영변 핵실험체는 이미 김정은이가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핵 실험장 해체할 때도 외국의 전문가를 참관시키겠다 그래 놓고 기자들만 멀리서 보게 했던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결과만 얻으려고 평양 간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확정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평양으로 갔을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갔을까? 국내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광경화 장관이 이 중재안에 대한 빅딜을 할 것이다.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중재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빅딜을 이번에 분명히 할 거다. 그런 여론들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확정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그래서 10월 달이 아주 큰 엄청난 사건들이 한반도에 있을 것이다. 그런 예견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희망이 섞인 추측성 대형 오보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이 그런 오보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1박 2일도 아니라 당일치기, 면담도 딱 2시간만 잡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김정은이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었다. 그랬는데 이 내용하고 유엔 총회 때문에 미국을 방문했던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북한의 생각이냐? 이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북 정상을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진심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서 내용은 미북 회담을 사실상 구걸한 건데 리용호의 발언과 태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진짜 속마음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미북 정상회담을 열 분위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으로 가기 직전에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행정 조치들을 취한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 발언을 신뢰할 수 없고 또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미루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좀 더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평양을 비우고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를 바람맞췄습니다. 왜 그랬을까? 북한도 미국의 의도를 이미 읽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폼페이오 장관 일행이 평양을 7일 방문할 때 비핵화 실무담당자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정작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이 처음으로 이제 북한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평양을 비우고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미국 측의 기류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할 일은 미국 측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3자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실속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더욱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미국은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그 빈에 있는데 거기서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그걸 거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건 대표를 만나면 언제 우리가 빈에서 만날까 실무 협상할까 그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상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훨씬 큽니다. 그건 빈에서의 실무 협상을 사실상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무기 연기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자리를 비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불참은 미국한테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으로 가는 폼페이오 장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최 부상이 모스크바행을 전달해줬더니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갔으면 우리 회담 날짜에 맞춰서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북 회담에 대한 기류, 미북 간의 비핵화에 대한 기류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갈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정부일 겁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을 통해서 사실상 비핵화 당사국인 한국 정부로서는 보여줘서는 안 될 팩까지 노출시켰는데, 지금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당혹감에 빠졌는지 지금 정작 당사국인 중국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거다. 시진핑 주석이 평양으로 갈 거다. 이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신뢰를 한 거고요.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만큼 지금 당황하고 있었고, 남북 간에 잘 될 거다, 이 북한의 비핵화가 잘 될 거다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건 외교적으로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내 종전선언 물 건너갑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대대적인 남북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막히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남북 경협 카드가 무너지게 되면 당장 북한으로부터 민족 저주의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반격해올 카드가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14선언 때문에 이 민주당 핵심 측근들이 전부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까지. 거기서 북한이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완전히 북한이 무슨 부하직원 다루듯이 남한의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 장관을 면박 주고요. 이게 또 이해찬 당대표는 꼭 상전한테 보고하듯이 하는 것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지나친 남북교류 속도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경고는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7일날 이 폼페이오 방북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활력소가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든 사과가 돼가지고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다가 카드를 다 보여줬습니다. 다 뒤집어줬습니다. 속이 다 뒤집어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요? 폼페이오 방북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